지정 토론자이신 김영진 교수님께서 우선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지역경제센터 김영진입니다. 김성환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김성환 교수님은 어쨌든 러시아 경제와 관련해서 짧지 않은 오랫동안 나름대로 팔로우를 해오시면서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한 지표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측면을 함께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푸틴 당선 혹은 푸틴이 이제 재집권한 이후에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짚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구 교수님이 뭐 경제 관련된 토론이 상당히 딱딱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적 딱딱함과 지루함을 떨어주는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저도 딱딱함과 지루함을 좀 덜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세세한 지표나 아니면 이렇게 세세한 여러 가지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오늘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푸틴의 재집권과 미래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이제 그냥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경제 문제나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실은 이제 정치 사회적인 그런 변화에 있어가지고 유일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중요하고 또한 언제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큰 영향을 이렇게 미쳐왔습니다. 푸틴의 재집권이라니 이번의 대선 국면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공학적이나 정치공학적인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투표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 이전의 분위기나 혹은 그 이후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김성훈 교수님도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실은 이렇게 작년에 이제 푸틴에 대한 반대 시위라든지 아니면 푸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환경적 요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경제 지표가 조금 더 나아지느냐 혹은 이렇게 조금 더 개선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가 지금이 희망의 시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불안의 시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중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당장의 시점이 아니라 그러는 전반적인 이렇게 기조 속에서 이제 러시아 경제가 혹은 러시아 경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러시아는 희망의 시기로 받아들여왔던 그런 시기가 2007년 정도 무렵으로 이렇게 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들이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불안의 시기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이렇게 장수혁 교수님도 발표했듯이 앞으로 6년 이후의 대선에서는 푸틴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기세에 나름대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작년에 이렇게 포브스지에 이렇게 나온 한 가지 발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호가 많은 국가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 미국이 뭐 400몇 명으로 이렇게 첫째고 중국이 117명이고 러시아가 101명이었습니다. 뭐 중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러시아의 갑부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많은 도시입니다. 79명. 그러니까 세계 어떤 도시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자체는 이제 러시아 자체가 빈부격차 아니면 이제 소득과 계층간 불평등 혹은 뭐 지역 간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낳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러시아 경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김상현 교수님의 입장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러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다라는 그런 제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측면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하시고, 또한 이제 또 나름대로 러시아 경제의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측면들 균형 있게 제시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이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그것보다 약간 더 조심스럽고 약간 더 신중한
낙관이면 좀 이렇게 중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정도 무렵까지 러시아 경제가 뭐 아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가 연평균 한 7% 이상의 속도로 발전한 2008년 이후에 나라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2009년에 마이너스 7.8%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2010년 이후에 거의 3%, 4%의 그런 전망치와 현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 흐름 자체가 김상현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선진 경제보다 훨씬 이렇게 높은 정도의 속도고 중국보다는 못하고 다른 국가도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선방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러시아 경제는 나름대로 이렇게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상태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으로서는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장이 아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나름대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뭡니까 트리플 인컴 뭐 이렇게 낙수효과나 아니면 다른 효과로서 이렇게 그걸 저소득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도 아니고 또 한편 이런 지금의 러시아 경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러시아의 경제 발전국에서 예측하는 이제 경제 성장은 발표문에 나오듯이 2014년까지 거의 3% 4%의 성장. 3% 4%의 성장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흐름을 야기할 수 있는 성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래서 이제 3% 4%의 성장을 저는 이렇게 이게 이 러시아의 안정적인 혹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김정은 교수님과 약간 이렇게 좀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회에다 응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김정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에너지 의존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 혹은 이런 부분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 계속되느냐 해결의 기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점점 더 러시아 경제는 수출에 있어가지고 혹은 이제 GDP에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의 비중에 있어서 가지고도 혹은 이제 재정 수입에 있어가지고도 계속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가 경제 성장이 높은 그 시점에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현대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 기반을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다양화 정책을 추진을 해왔지만 또 그런 부분은 아직도 유지를 해나가고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지만 실제로 여기 지표로도 제시를 하셨는데 에너지 총수출에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2004년에 58.8%, 뭐 2005년에 61.3% 이런 순서로 계속 증가해오다가 2009년에 67%, 2010년에 다시 67% 거의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혹은 이제 뭐 아주 안정적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상승 기조에 있다. 이런 부분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 과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약간 더 조심스럽고 약간 더 좀 이렇게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발표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신 상황이고 또한 이제 이 발표문 내용에 일정 정도 다 들어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 이제 이번 특별 세미나의 주제인 푸틴의 재집권과 러시아의 미래라는 그런 관점에서 푸틴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 경제의 방향과 러시아 경제 정책의 방향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전망하는 것 또한 이렇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푸틴의 정기 8년과 그리고 앞으로 길면 12년 혹은 짧으면 6년 이 기간의 경제 정책이나 이 방향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교수님이 나름대로 군데군데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어쨌든 20년대 초반의 그런 이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은 국내 정치 경제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또한 세계 경제적 환경이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경제 정책이나 혹은 이제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과제나 이런 부분을 가져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시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렇게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푸틴 메드베프 시기의 그 경제 정책이나 경제 방향이나 여러 가지 기조가 푸틴 정부에서의 그런 기조와 크게 변하지 않는 다르지 않는 그런 흐름을 유지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드베프 시기와 지난 4년 동안의 메드베프 시기와 앞으로 이어질 10년, 12년 혹은 6년 동안의 푸틴 시기에서는 좀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그런 부분, 뭐 비정치적인 부분도 좀 포함을 시키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2012년의 경제 관련된 전망 자체도 어떻게 보면 4% 정도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그 정도 이제 경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푸틴이 메드베프가 주의했던 경제 현대화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아까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민주화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과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나 혹은 이제 국내적인 그런 반대파의 나름대로 강화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또 한편 이렇게 뭐 러시아의 작년 연말에 WTO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푸틴의 그 유라시아 연합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드베프 시기와 푸틴 시기는 또한 이제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에 달라질 것인가라는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